네,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 갇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지지 또는 수호자와 또 반대자 사이의 이른바 예비 경선 대결 구도가 민주당에게 역풍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임밀히 이 고려대 교수의 글을 고소 고발 취하한 것을 놓고서 여러 논쟁이 계속 이어졌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여기에 다시 화약 불을 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 이거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아요. 저는 어떤 칼럼이냐고 하냐면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라고 봐요. 그 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을 때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 문재인 찍었는데 라고 앞에 한 줄 달고 뒤에 씹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논증이 없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쓴 글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질 칼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나 비평의 자유예요. 내 표현의 자유를 임미리 교수는 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든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고요. 뭐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좀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한 거는 잘한 일이고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정당입니다. 이 당이.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 당이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당처럼 몰아붙이는 거는 과도한 조처라고 봐요. 예, 이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 듯한 보였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 논란을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끄집어냄으로써 또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임미리 교수의 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저질 칼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걸 또 고발한 민주당도 잘못했다 이렇게 뭐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갔습니다만은 잠시 이게 수면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미리 교수 자체가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사과를 수용을 하면서 일단 이 문제는 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방송에다 대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또 논쟁이 붙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서 한 명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요즘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예, 진중 교수가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과거에 증거인멸이 증거 보전이라면서 질 떨어지는 개그를 하던 사람이 남의 글을 비난할 주제가 되느냐. 한번 사과했으면 말 깔끔하게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봐야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 다 내려놓고 낚시나 다니시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낚시나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라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임미리 교수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다. 그러나 이거는 나의 발언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다. 뭐 그러니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뭐 임미리 교수도 사실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한 것이 역풍을 가져왔으니 임미리 교수가 저 발언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다면 임미리 교수에게도 역풍이 가는 건가요? 뭐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요? 임미리 교수의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비판을 하는 아마 임미리 교수의 상대를 저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자신도 내가 하는 얘기는 내 표현의 자유니까 고발하거나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뭐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글쎄 저희들이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임미리 교수 칼럼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는 총선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좀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왜 임미리 건은 원내대표까지 다 이낙연 종로 출마 전 총리까지 다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수습되는 국면인데 왜 저걸 자꾸 꺼내죠? 그걸 저도 읽어봤는데 저질 칼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촛불 정신을 왜 지금 그 민주당 정부가 그걸 살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좀 혼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어라, 보수 찍어라 이거 아니에요. 매도 회초리에도 사랑의 매가 있고 진짜 미워서 때리는 매가 있거든요. 그 임미리 교수의 매는 제가 보기엔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진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데 다만 민주당 빼고 그 말 들어갔다고 저렇게까지 내가 보기엔 저질 칼럼이라고 매도하는데 저는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너무 생각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런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수록 이 민주당 그릇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유시민
저 재단 이사장이 저런 말을 할수록 총선에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게 총선 전략에서 올바른 일이었는지는 좀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임미리 교수 칼럼 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서갑에 지금 출마를 하는 김남국 변호사와 관련돼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먼저 듣고 최은미 기자에게 그 논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 지역에 김남국 변호사가 뭐 경선 도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김남국 변호사 개인에게도 현명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신인은 대차게 자유한국당의 센 현역 의원인 데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는 그 본인을 위해서 별로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김남국 변호사라면 아주 센 그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험지 그런 데 가서 붙을 것 같아요. 그게 패기 있게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은미 기자.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같은 내부끼리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총질하는 데 가지 말고 진짜 적국인, 그러니까 적인 다른 당 의원들과 붙는 데 가는 게 훨씬 더 정치 신인답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알겠어요. 요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왜 굳이 내부적을 찾느냐. 외부에 적도 많은데 정말 한국당과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 정치 신인으로서의 패기를 보여주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손혜원 의원이 오히려 또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건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라면서 이게 김남국 변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강서갑 경선에 나섰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결정이 김남국 변호사의 의지만은 아니다라는 뜻을 좀 내포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인이 험지를 골라서 가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순순히 그런 곳에 보내주겠냐라는 얘기. 당내 경선 말고는 전략공천과 비례대표밖에 없는 건데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어떤 특혜를 받는 게 아닌 상황에서 당에서 정치 신인이고 영입 인재라고 해서 꼭 어느 무슨 뭐 공천을 준다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출마하려면 경선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경선을 거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잘 판단을 했다,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왈가왈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나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이것저것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하고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어제 취소하긴 했지만 출마 기자회견장 국회 정론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 장소를 잡아준 것도 손혜원 의원이었다고 하고요. 뭐 이런저런 출마 결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마 조언도 듣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입장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런 글을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 뭐 진중권, 금태섭, 김남국, 손혜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만 하더라도 다 한 배를 탔던 인물들이에요. 거기 뭐 임미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맥락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제갈길 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저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진중권 교수가 벌이는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적국으로부터의 총질이라고 해야 돼요? 피하 식별이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진중권 전 교수?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친구인 조 전 장관을 비판하더니 그 이유는 뭐 현 정부 여권에 대한 비판 범위를 넓혔죠. 이 진 전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어떤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항상 제 위치에 있었다. 변한 건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게 이제 본인 생각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경고를 보내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요즘에는 또 여권뿐 아니라 보니까는 이현주 의원 지금 부산 영도 전략공천관에서 말이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국면을 맞아서 여권뿐 아니라 뭐 야권까지는 무차별적으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뭐 어때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뭐 진중권한테 실망했다, 악플러보다 더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진중권 교수님 사이다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좀 찬반으로 댓글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코멘트를 일일이 다 하는 거, 뭐 인류각에서는 싸움 따위냐 이런 시비 걸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에서 또 소영웅주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 진보 진영 내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사분 오열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의 가장 문제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빨리 얘기해. 이거 아닌가 싶어요. 통합, 관용, 뭐 포용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보수가 망한 게 왜 망했겠어요? 중도 보수 이탈이 너무 보수가 중도 보수 이탈로 실망해가지고 그때 유승민 의원 공천 때 막 진박 뭐 이렇게 하고 아우성 치니까 실망해가지고 중도가 이탈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민주동맹이 자칫하면은 중도 보수가 중도 진보가 아유 이게 창피해서 지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선거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강서갑에서도 저는 그 김남국 그 후보가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근데 30대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왜 강서갑이냐 이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 저 미래통합당의 후보 나온 중에 가장 저 수구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다선 의원인데 가서 젊음 대 늙음 이 대결로 청년 폐기 대 노회함 대결로 좀 몰고 가야지 왜 해필이면은 금태섭 찍어내기에 여기 동원되냔 말이에요. 여기는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이거의 프레임으로 자칫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민주당이 좀 오만하구나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선거에 치명적입니다. 네.